올 들어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지난달 큰 폭으로 올라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코리아의 주력 수출 품목인 D램의 가격 하락세가 19개월 만에 멈추면서 D램 가격 추락으로 매출 급감을 경험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3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칩니다. 투자 성향이 맞지 않은 고객에게 변액보험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했는데도 국내 주요 은행에서 20, 30대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젊은 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일 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들어 공공요금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정도인데요. 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서민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서비스는 2.2% 올랐습니다. 월별 공공서비스 물가는 작년 10월부터 2%대에 올라선 뒤 8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도권 버스, 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올라 공공서비스 가격을 밀어올렸습니다. 작년 6월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는 시내버스료를 150원, 지하철료를 200원 인상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자 울산, 경북,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요금 인상이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전철료는 1년 전보다 15.2%, 시내버스료는 9.6% 뛰었습니다. 또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3% 상승했고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무려 20%에 달했습니다. 더군다나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는 지방 상하수도 기업을 자치단체 직영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반도체 코리아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D램의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올 3분기 안정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력 업체들의 D램 매출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의 가격 하락세가 마침내 멈췄습니다. 장장 19개월 만입니다. 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대표적인 D램 제품인 DDR3 칩의 현물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5월 평균 판매 단가 1.25달러로 최저점을 찍은 후 이달 6일 1.43달러, 17일에는 1.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는 최근 DDR4 칩 현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며 D램 가격이 3분기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D램 가격 하락세에 극심한 비용 압박을 받아왔던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실제 D램 가격 추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급감을 경험했습니다. 올 1분기 삼성전자의 D램 매출액은 39억 7,2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6.6% 감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D램 매출이 23억 1,700만 달러에 그쳐 전분기보다 19.2%나 줄었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세 반전인 PC 생산량 회복,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출하량 증가, 애플의 아이폰 신작 출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애플 아이폰 7.7 플러스의 램 용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디램 수요를 자극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디램 시장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두 자릿수 매출 감소에서 벗어나 반도체 코리아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으로 보험 설계사가 수백만 원이 달하는 모집 수당을 받기 위해 고객에게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또 저축 기능이 강한 변액보험은 모집 수수료 등을 낮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 구조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사전 진단에서 투자 성향이 변액보험 가입과 맞지 않다는 결과가 한 항목이라도 나오면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펀드 주치 제도를 도입해 이미 판매한 변액보험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결정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국민 6명당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생명보험사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투자형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 불만도 많아 해마다 민원 건수가 4,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생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온라인 등에서만 반대 의견을 펼치던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전국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총 1만여 가구. 내년까지 전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총 15만 가구에 달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젊은 층 유입을 크게 늘려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도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거나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천 서구 가정지구 입주자연합회와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등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행복주택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체육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4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주차난이 우려되고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LH 항의 방문과 반대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장항동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양발전 시민모임 등 행복주택 반대 주민들은 고양시 의회를 방문해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주엽동과 마두동을 비롯해 주중 게릴라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에선 주민의견 청취를 마친 강남구가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강남구는 행복주택 부지에 광장 조성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행복주택 41가구와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민 4만 3천 명은 서울시에 행복주택 반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에서 20, 30대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의 은행권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말 30대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1조 원으로 3개월 새 11.5%에 달하는 10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작년 말 6조 5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9조 4천억 원으로 45%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치솟는 전셋값이나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을 견디지 못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결심한 젊은 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틈새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취지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중저가 스마트폰 대전이 예고됐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는 학생과 젊은 직장인이 주요 타깃입니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 전용으로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작년 말 인도에서 선보인 중저가형 스마트폰 갤럭시 온7을 리모델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온7은 5.5인치 화면에 퀄컴 스냅드래곤 410 프로세서,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등을 갖췄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초반으로 전망됩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선보인 중저가폰 라인업 X시리즈의 새 제품 4-5종을 올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놓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X캠은 5.2인치 풀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고해상도 화면을 제공합니다. 1300만과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를 후면에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3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지만 무게는 달걀 2개 정도의 118g 수준입니다. 가격은 30만원에서 40만원대로 예상됩니다. LG전자는 이르면 여름철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해서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펜텍은 오는 22일 신작 스마트폰 스카이 IM100을 내놓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에 구글 안드로이드 최신 운영체제와 퀄컴 스냅드래곤 430 프로세서 등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스피커 등 별도 기기가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역시 30만원에서 40만원대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네, 최근 초저금리에 따른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전세가가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소위 깡통 전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전세금 보장보험이 무엇이고 또 가입 조건은 어떤지, 어떤 보험 상품이 있는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에게 전세금이란 이 전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그만큼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장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 보장보험은 전세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의 전체 혹은 그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월세를 끼고 반전세 계약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SGI 서울보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 회사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건수는 4,697건, 가입 금액은 7,784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가입 건수는 24%, 가입 금액은 60%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는 전세금 보험도 올해 1분기 가입 건수가 4,087건으로 지난해 1분기 685건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SGI 서울보증 관계자는 올 들어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를 훌쩍 넘어서면서 상품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전세금 보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입 조건은 어떻습니까? 네, 주택보증도시공사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일 경우에 4억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SGI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은 전세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험료는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두 전세보증금의 보증기간을 곱한 값에 특정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증료율이 관건일 텐데요. 많이 높은 편입니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 경우에는 주택 형태와 상관없이 0.15%입니다. 하지만 SGI 서울보증의 경우 아파트인 경우에는 보증료율이 0.192%, 그 외의 주택은 0.218%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 원에 2년을 계약했다고 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아파트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한다면 90만 원을,
서울보증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115만 2천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겁니다. 단 집을 담보로 한 채무와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50% 이하면 보증료율을 30% 할인해주고 60% 이하면 20%를 할인해줍니다. 보증료율이 높은 대신 SGI 서울보증 상품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도 거의 대부분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만 주거 형태나 집을 담보로 한 기존 채무 금액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SGI 서울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보험료를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전세금 보증 보험을 들으면 든든할 것 같긴 한데요. 보험료가 낮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그만큼 클 것 같습니다. 이 전세입자라면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깡통 전세나 전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불이행을 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필수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거나 담보 잡힌 채무가 없는 집이라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매 낙찰가가 보통 시세의 85에서 90% 정도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기존 융자를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네,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부터 상품 종류까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기업인 CJ 대한통운이 경찰과 손을 잡고 방범망을 구축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택배업계 최초로 택배 인프라를 활용해 경찰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CJ 대한통운은 범죄 발생 시 택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경찰 조사에 제공하는 등 치안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수락산 살인사건 등으로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안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실제 택배 배송에 쓰이는 차량을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녀보겠습니다. 택배 차량이 도착한 곳은 마포구 망원동. 이곳은 고정형 CCTV가 있지만 워낙 지역이 노후된 탓에 CCTV에 잡히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택배 배송 차량은 정해진 구역을 차로 매일 다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지리에 받고 지역 주민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배송 구역 내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신고하면 경찰서의 범죄 예방 진단팀이 이를 정밀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16,000명의 택배 기사들에게 범죄 예방과 신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빠른 배송으로 고객님들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지만 앞으로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내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CJ 대한통운은 택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앱에 배송기사의 사진과 이름 등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36회를 이용하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편의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 CJ 대한통운은 국내 최대 택배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공익활동에 앞장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UN 16개국의 도움을 잊을 수 없는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6.25 참전 해외 용사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26년째 참전 용사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전쟁에 미국 해병대로 참전한 윌리엄 알리 씨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관을 찾고는 벅찬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에서 미국 해병대에 있었어요. But they will also know that what we did there set a precedent for stopping a
totalitarian communism from taking over an independent people. And what do we have today? You have South Korea. 삼성그룹은 26년 전부터 미국과 영국, 에티오피아 등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 사업과 후손들의 장학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원한 금액은 약 100억 원. 삼성그룹이 해외 6.25 참전용사 후원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199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모금 만찬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그 자리에서 지원을 결심하게 됩니다. 참전 기념비 건립 외에도 삼성그룹은 미국, 터키, 콜롬비아, 태국 등 4개국에서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장학금은 약 77억 원, 3,000명이 넘는 참전용사 후손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억 원대의 매출에서 지난해 연매출 215조 원으로 190만 배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삼성그룹. 호국의 달인 6월, 나라가 있기에 기업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삼성그룹은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카카오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출시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카카오페이의 1회 최대 결제 금액은 1,705만 원으로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 쓰였습니다. 밥값, 축의금, 회비 등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송금 서비스의 경우 1인 이용자의 최다 누적액은 469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휴사 12곳에 누적된 멤버십 적립 포인트는 약 1억 1,300만 포인트였고 카카오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제휴 카드는 총 85만 장 이상 발급됐습니다.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 3사의 거점, 울산과 거제시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주는데 대출은 늘고 있고 부동산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거제시의 은행 예금은 작년 11월부터 넉 달간 총 1,084억 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대출금은 올 3월 말 3조 5,906억 원으로 작년 11월 말보다 463억 원 증가했습니다. 울산 역시 3월 말 예금 잔액은 15조 4,188억 원으로 그 전달보다 1,816억 원 줄었습니다. 반면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2,188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KB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시의 아파트 매매는 1,489건으로 작년 5월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거제시 집값은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06% 떨어졌습니다. LPG 수입 판매사 이원의 브랜드 홍보 영상이 지난달 20일 공개 후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원에 따르면 해당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오카 캠페인 기간 이원 오렌지카드 신규 회원수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 오렌지카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카를 부탁해 영상은 기존의 일반적인 광고 형식에서 벗어나 리얼 예능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이원의 서비스와 다양한 LPG 차량의 장점을 담아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소득은 평균 3,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차에만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올 들어 지난 5개월간 국내 경차 판매량이 준중형차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들어서는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에 한국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던 계획이 수자원공사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컨소시엄 간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사무관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에서 2년 넘게 월급으로 위장한 거액을 받았고 유통 대기업의 단속 정보를 흘리고 대형 아울렛 간식 점포 입점권을 챙겼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저녁부터 늦은 밤 사이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전북과 경남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밤에는 충청과 경북 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 지방은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겠고 모레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40에서 80mm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과 남해안으로는 120mm나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습하고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는 비가 오지 않겠고 충청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면서 한낮에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또 기온도 서울 30도, 대전 31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영남 동해안 지방은 저녁에서 늦은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도 속초 24도, 울진 22도로 덥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단계가 예상되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에 비가 오겠고 이 비는 저녁에서 늦은 밤 사이에 점차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가 오겠고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으로는 장맛비가 쉬어가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토요일까지도 장맛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은 소나기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